이재명 대표의 계속되는 부동산 우클릭으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죠. 며칠 전에 또 재건축 분담금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수 정권에서 내세우는 주택 공급 완화책인데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동안 재건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가구당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공사비는 오르고, 그래서 웬만큼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추진할 수가 없었거든요. 서울 장미 아파트 보면 5억 원 나오고 개포한신 4억 3천, 한남하이츠 2억 5천. 근데 이런 데들은요, 이만큼 내도 사실 10억, 15억 더 오를 단지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노원구에 상계주공 같은 것도 5억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분담금을 어떻게 마련한다 하더라도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추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 교체하고 용적률 완화해달라고 하고 여러 얘기들을 하는 건데, 아마 분담금 관련돼서는 면제 기준을 완화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8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면제거든요. 그러니까 초과액이 8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분담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8천만 원이 아니라 한 1억 3천, 다음 라인이 1억 3천이죠.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상향시켜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해준다고 하면은 이 뒷 라인들도 다 조금씩 밀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업성이 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1기 신도시 노후인프라 재정비 하겠다는 얘기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제초안 없애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예 없애지는 못하겠죠. 지금 노후 계획도시 정비하겠다는 곳들이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이고요. 그리고 수원, 용인, 안산, 인천에 있는 연수, 9월 해가지고 노후 도시에 대해서 정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 투기 억제시키려고 규제를 엄청나게 쏟아부었단 말이죠. 재건축 재개발 거의 뭐 된 게 없죠. 근데 그것들이 집값을 폭등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답습하지 않으려고 이런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특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이 작년 말에 발표됐었죠. 일산, 부천, 삼본, 평촌, 분당 해가지고,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추가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이재명 대표가 어디 살았더라? 바로 여기 살았죠. 분당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 선도지구로도 지정이 됐었죠. 그래서 집값 한 번 더 이렇게 펌핑이 됐고, 선도지구 지정 전에 13억 8천이었는데 되고 나서 17억, 4억이 떡상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평수는 현재 27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 집이 지금 지정이 됐는데 사람인지라 추진 안 할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본인 정권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든 2주까지 마무리시키려고 할 거예요. 좀 과한 목표긴 해도 어떻게든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뒤에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또 마침 본인이 갖고 있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다 싶어서 추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단지 말고도 주변 1교 신도시, 특히 분당 활성화는 탄력을 받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년간 25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1년에 50만 채씩 공급하겠다. 민간에서 40만 채, LH에서 10만 채, 이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250만 채 공급한다고 하고요. 근데 지난 대선 때는 311만 채였거든요. 서울 수도권에 무려 80% 이상, 그러니까 26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보단 줄긴 했죠. 그런데 이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규제가 남아있는 한, 그러니까 제초안이 남아있는 한 사탕발림에 불과하고요. 이게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5년 안에 250만 호 공급하는 건 불가능입니다. 예전에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했었죠.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찍어낼 수가 없고요. 민간에서도 사업성이 나와야 추진하는 거지, 공사비 올라가지고 올해 공급량이 60% 가까이 줄었고 향후 3년 입주 물량 서울 없죠. 지방은 미분양 난다고 지금 정부에서도 대책 계속 내놓고 있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안 한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 갑자기 변하진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임기 시작하자마자 스타트 한다고 해도 250만 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공급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규제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지금 2022년부터 계속 뭐 300만 채 하겠다, 250만 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종부세 완화는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했거든요. 1주택자.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 완화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 왜냐면 종부세가 또 지역 재원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로 집값 잡겠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생각을 작년부터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탄핵 전부터도 이 종부세 완화는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기존 12억에서 뭐 한 15억, 18억 이 정도 선으로 올리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다주택 중과세 완화 이야기는 아직 없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금 지방 취득세 완화는 얘기 나왔죠. 1주택자 종부세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양도세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폐지하겠다는 언급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중과세율에 있어서는 완화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증세로 집값 잡겠다라고 아니기 때문에 세율 조정은 일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층 LTV를 90%로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생애 최초는 80% 나오죠. 근데 이걸 90%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DSR이 40%로 묶여있는 한 아무리 높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100%, 120% 늘려도요 의미가 없어요. 청년층의 소득이 돼야 됩니다. 결국 DSR을 50%, 60% 올려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40%로 묶여있는 한 이걸 아무리 높여도 청년층은 혜택 못 보고요. 지금 근데 증세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대출 규제 관련돼서는 딱히 완화하겠다는 스탠스는 안 보여서 이거는 완화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높여줘야지 완화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게다가 7월부터 DSR 3단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이걸 유예한다면 지방에 한해서만 유예하지 서울 쪽, 경기도 수도권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대출 쪽은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면 강화했지 완화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의 부동산 우클릭에 관한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